의사의 태도, 얼마나 설명을 잘 해주는지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제일 먼저 보는 것 같고요. 나머지가 뭐 간호사라든가 뭐 인테리어 좀 제일 중요한 건 의사의 어떤 태도? 코디 혹은 실장, 여기 밖에 있는 간호사들 어떻게 하는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기다리면서 요새는 다 핸드폰 하기도 근데 하지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코스메틱이나 약간 미용 성형은 약간 그런 게 중요한데 아니 소아과 내과도 저는 가서도 그거 그래요? 보는데 되게 친절하거나 그러면 다 친절하고 이제 되게, 다 녹죠. 그리고 뭔가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뭔가 착착착 돌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왜 대기는 막 엉망이고 이런 거 말고 우리 병원과 비교하는 포인트를 조금 저는 보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뭐 데스크 직원의 응대 같은 거 사실 제일 먼저 저는 봐요. 그러니까 쟤 우리 병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런 애 뽑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보고 우리 병원 직원 지금 되게 잘 본단 말이야 이거.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 배기 인원수 같은 거 사실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런 구조겠거니 뭐 보험가면 보험가대로 아니면 비보험이면 비보험대로 뭐 이렇게 너무 속물인가? 아니요. 뭔가 좋으면은 저는 바로 단톡방 우리 병원 단톡방에 글 올려요.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렇죠. 이런 거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먼저 딱 끊어버리니까 기분이 너무 상해서 단톡방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꼭 하고 상대방이 안 들어가면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끊자.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요? 네, 우리는 끊는다는 표현을 안 써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요? 네, 먼저 이상해. 들어가세요. 이상한데? 근데 그게 왜냐면 제가 강한 발음을 싫어해요. 어렸을 때 성격적으로. 끈이 싫은 거예요? 딴기형을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먼저 들어가세요 혹은 들어가겠습니다. 직원들도 뒤를 안 보이고 뒷걸음 데스크 직원들이 막 바쁘고 그러니까 환자 보면 성함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끝까지 되는데 성함이 그러면 우리 한국인도 성격 급하니까 이래서 그냥 해주는데 제가 진료실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조금 성함을 불러줘야죠. 그렇죠. 김영성님 그럼요. 쪽으로 오세요. 그냥 환자분. 맞아, 환자 이름 불러주는 게 훨씬. 진짜로 압구정 사모님 상담을 할 때는 상담자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할 때는 수술자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는 환자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고객이란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 피부과 다니는데 피부과 나 고객인데 여기서는 왜 나를 환자라고 그러죠? 내가 어디 아파서 왔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교과서적으로 70년대는 치료, 80년대, 90년대는 예방, 2000년부터는 삶의 질을 올리는 게 의료의 정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술자분 헤어라인 교정 혹은 정수리 모발이 돼서 삶의 질을 높이시려는 거죠? 그럼 환자분이 맞고 의사를 찾아오신 거지 저 개인사업자 찾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 오셨으면 누구시죠? 기분 좋게 2명을 풀이를 했죠. 그게 돼요 말로? 네, 그렇게 했죠. 말로 이기면 난 절대 아니 아무리 써도 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풀 환자잖아요 한문으로 보면. 의료의 정의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2000년대부터. 그건 만든 거 아니에요? 저 이거 교과서 예방의학과 교과서에 나오는 예방은 뭐 나도 의사인데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절대 안 그런 해요. 전 뒤로 나와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밝히지 않고. 끝까지는 안 가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중간에 그리고 의사분들 수술한 경험 있지 않아요? 모발 이식 하러 그럼요. 오신 경험 있잖아요. 많이 근데 끝나고 나중에 의사라는 거 알게 된 경우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중간쯤에 결국 수술 중에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중에.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의사인데 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도 왠지 좀 민망하고 또 뭐 굳이 뭐해서 티내야 되나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다들. 근데 한 중반쯤 되면 뭐냐면 근데 좀 같은 직업 분이니까 나 식당에 가면 신경 써주듯이 저희도 의사면 조금 더 잘 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한 부분보다 제가 직접 환자일 경우에는 안 밝히고요. 아이나 아내일 경우에는 밝혀요. 중간에 필요하면 왜냐하면 너무 사실은 때로는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의사분들은 의사소개는 좀 더 신경을 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닐 경우에는 더 마음이 가니까 아이와 아내는 상담 거의 끝나갈 때쯤 잘못 달라져. 그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설명? 맞아. 되게 짜증나게. 아까 밝혔으면 되게 간단하게. 왜냐면 그래도 의학 텀을 쓰면 훨씬 설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이렇게 설명할 때 그걸 왜 내비뒀냐라는 식으로.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인은 의대생. 의대생? 의대생 정말 어렵고요. 그 다음이 인턴. 어렵다고요? 왜 어렵냐면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자기가
그 의대생과 인턴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때 기억나. 레지던트 때는 저희 막 가족도 입원했을 때는 그 수액 못 알았나 뭐 들어갔나 이런 거 막 해보고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렇지. 그냥 알았어 그냥 잘하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제가 아파서 가는 거는 사실 별로 잘 안 박히는데 그렇죠. 맞아요. 제 어르신들이나 뭐 네, 제 맞아요. 아이가 아프면 할 때는 네. 이제 위나 아래면은 저희가 오히려 읍소하는 데 있어서 네. 예의를 갖추는 것 같기도 하고 부탁드린다는 예, 음. 진실함이 묻어나올 것 같아요. 저도 안 밝히는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밝혀야 될 때는 정말 정중하게 그렇죠. 같은 종사에 네. 업종에 네. 종사하고 있다. 네.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고 네. 부탁 차원에서 네, 이제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절대 나도 의사인데 뭐 이렇게 네, 이런 그렇지 거는 않습니다. 절대. 섣부르게 했다간 더 거만하다는 얘기 들을까봐 아우. 진짜 인사도 90도로 한다고. 그럼요. 간호 선생님 하고 이렇게 막 봐주고 전 가면 뒤로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되게 오히려 욕 먹을까봐. 전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덕트랑 김주영입니다. 저희 이번 달에도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녹화를 해서 이제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2022년에 나의 새해 목표는 무엇보다도 늘 건강이고요. 우리 가족 건강하길 바라고, 또 하나가 봄에 좀 자리를 옮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다 보니까 개원하고 5년 만에 자리를 한번 옮겼는데 이번에도 한 3년 반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같은 건물에 한층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준비 중이라 네, 플러스 알파적으로는 또 새로운 경험하는 새로운 계획하는 거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올해 목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유롱주영입니다. 2022년 새해가 벌써 밝았네요. 작년에 어떻게 지냈나 모르겠어요. 다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어찌어찌 1년이 이제 금세 지나간 것 같은데, 올해 소원은 어쨌든 다 같이 이제 마스크도 좀 벗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뭐 소박한 소원이지만 이제 모임도 좀 해서 테이블에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상인데 우리가 너무 잊고 지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상이 빨리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잘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의 처음 목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나의 새해 목표는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힐링입니다. 힐링. 저희 병원 컨셉이 사실은 모발 힐링의 힐링인데, 모힐. 저 나름의 힐링을 조금 더 이제는 찾고 싶다. 올해 목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병원 2014년도부터 이제 14년 말부터 됐으니까 4, 5, 6, 7, 8, 9, 10, 11, 12 벌써 9년 차네요. 뭐 한 8, 9년 됐는데 쉴 새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달려오면서 많은 환자분들 감사하게 잘 만나고 했는데, 그 환자분들한테도 힐링을 드리겠지만 저 자신도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게 간단한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맥스웰 피부과 김영석입니다. 22년 새해 목표는 풍성한 한 해를 보내보자입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또 탈모 모발 이식을 하는 선생님들, 또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한 해 이 머리털이 좀 풍성해지는 한 해가 돼보자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또 그 바람을 위해서 탈모 치료 또는 모발 이식의 결과가 좀 더 좋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저의 2022년 목표는 프라모델 밀린 거 다 만들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프라모델 취미인 건 말씀드렸죠. 저거 보시면, 제 진료실 보시면 프라모델들. 하여튼 그런데 이 프라모델들이 너무 밀려 있어요. 지금 뉴건담 티타늄, 샤자비 티타늄, 티타늄으로 된 거랑 건담 1 오리진 모델에 진짜 한 5개 정도가 밀려 있는데,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8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요거 올해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이미 원본 다 한 2년 전에 넘겼는데, 제가 그냥 그 탈모랑 뭐 모발 이식에 대한 쓴 책이 있거든요. 그거 올해는 좀 지금
출판사 편집에서 좀 밀려가지고 순위가 원래 지금 한 1년 가까이 뭐 코로나 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출판사 사정이 있었대요. 원고료는 2년 전에 넘겼는데 작년에 원래 나오기로 했는데 못 나오고 올해 나오지 않을까. 조금 손을 조금 어쨌든 봐야 되겠죠. 지금 또 업그레이드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올해 목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오는 병원 실수 에피소드. 의사 혹은 병원의 실수 에피소드. 기억나는 분이 그때 68년생이셨나 뭐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 40대 후반 뭐 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숫자도 좀 잘못 보고 그거를 이제 58년생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좀 이렇게 좀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을 제가 10살을 높여서 연령대를 말씀드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저도 막 민망하고 이런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이 연령대를 좀 잘못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물론 그 환자는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제 나이에 찾아가셨어요. 네, 굉장히 젊어지셨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해피했는데 그런 나이에 관한 에피소드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 나이대보다 위로 보이더라도 절대 제가 이렇게 그런 나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런 실수가 기억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취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뭐 보통 이제 저희가 부분 마취 하니까 통증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보통 제가 비교할 대상군을 찾자면 치과 마취 정도보다 안 아파요. 우리 막 치과 마취 엄청 아프고 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사실은 환자가 치과 의사인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실수 아닌 실수, 말실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은 타투를 막 하셨는데 이거 타투 막 하실 때 막 엄청 아프잖아요. 이거 뭐 우리 모발이식 수술은 그렇게 안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타투도 별로 안 아파요. 저 타투이스트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그때도 사실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직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제가 말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분들께는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 남는 건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보호자분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남자분, 여자분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간혹 좀 헷갈리죠. 이게 뭐 남매인지 아니면 뭐 진짜 뭐 부부인지 그냥 단순히 여자친구인지 또 이런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서로 그냥 커플이었는데 제가 그냥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그냥 뭐 보호자분, 뭐 보호자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뭐 그 전에 그 환자분이나 또 같이 오신 분께서 뭐 나는 뭐 환자의 누구누구 뭐 설명을 해주면 편하게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어머님, 뭐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좀 그런 실수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어서 상당히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그 보호자분이 오셨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그렇게 호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한때 그 수술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이제 라디오를 켜놓거든요. 근데 라디오의 한 방송 진행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통 진행자분들이 바뀔 때는 마음은 아쉽더라도 겉으로 표현은 아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우 진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뭐 글쎄요 저만큼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을 변치 않아 주시면 제가 머지않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대화를 수술 중에 잘 안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 진행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저분이 저렇게 전국구 방송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저분 실제 생활은 어떨지 저렇게 솔직한 저게 이제 말이 좋아 솔직한 건데 이 공영방송에서 공인이라는 사람이 연예인이시거든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지 않지 않을까 라고 실생활은 어떨지 참 상상이 간다. 이런 오버스러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글쎄 실제 생활도 그렇게 다르진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래서 좀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랬더니 외삼촌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그냥 제가 근데 실수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님자를 붙이면서 그러니까 아무개님, 아 저분이라고 했지. 아 뭐 우리가 흔하게 막 친구끼리 얘기할 때는 어떤 뭐 공인을 막 반말로 하고 뭐 저 인간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정말 되게 막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서 오해 여지는 없었는데 이제 개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아니요 전혀 괜찮아요. 좀 하시는 말씀 다 이해가 되고 저도 동의해요. 삼촌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방송을 같이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방송에서 영화 소개를 했는데 그 영화가 정말 그 당시 센세이션했거든요. 자극적인 영화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나서 기분이 나빴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정도의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당시 이제 수술을 하는 분하고 얘기를 할 때 아, 저 감독님은 자, 이 마인드가 궁금하다.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드셨을지 참 궁금하다. 마인드가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이라서 저도 동의한다고. 아, 저 감독님 정말 참 특이한 것 같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것도 무슨 말이지 하고 여쭤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래요. 아주 절친이래요. 다만 이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아서 동의를 한 거고 오해하지 않는데 하필 딱 2번 그렇게 공인을 얘기를 하다가 라디오 들으면서 실수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우리 둘 환자와 우리의 얘기가 아닌 제 3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진짜 트라우마가 돼갖고요. 저한테 오해도 없이 문제도 없이 지나갔지만 트라우마가 돼서 저는 안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말실수, 수술 중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전공의 때 얘기인데 저희가 성형외과 할 때 액취증 수술을 좀 하셨었어요. 교수님이, 제가 모시던 교수님이. 근데 액취증을 영어로 오스미드로시스라고 그래요. OSMIDROSIS 오스미드로시스라고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오스미 환자, 오스미 액취증 환자 이렇게 오스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신입 간호사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근데 교수님이 다음 오스미 환자 들어오시라 그래 라고 했더니 간호사가 나가서 예, 오수미님 어디 계세요? 오수미님 하고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가, 저희는 빵 터졌었는데 이게 재밌으셨으면 좋겠는데. 돌아가고 싶어요.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5년, 군의관 3년. 저는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돌아가면 우리 딸을 못 낳지 않나? 아, 글쎄요. 이제 뭐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 19? 그러니까 아직 그런 꿈이라던가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좀 뭔가 새로운 단일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기는 해요. 19살이면 사실 고3이잖아요. 고3. 고3이 힘들어요, 사실은. 네. 저는 사실 아직도 가끔 그 예전 우리 수학능력 시험, 뭐 사회나 과학 이런 거를 풀어야 되는 시험 꿈을 아직도 가끔 꾸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예전 고3 뭐 입시 때가 훨씬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살로 돌아가면은 뭐 젊음은 있겠지만 의대 6년, 뭐 인턴 레지던트 5년, 군의관 3년, 한 10몇 년 또 공부해야 돼. 거기서 뭐 개원하고 뭐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전문의 시험 보고 나서 그랬거든요. 이제 2번 다시 이제 내 인생에 시험은 너무 지겹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로 의대 다니면서 시험을 뭐 1, 2주에 한 번씩 계속 보니까 굉장히 치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9살보다는 그냥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살아야 되는데, 물론 수정보완을 해서 다시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한 인생 열심히 확실하게 살겠습니다. 19살인데 이 모든 걸 다 아는 19살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19살 때가 1994년이거든요. 1994년. 제가 95학번이니까 다 아는 모든 걸 아는 상태에서 94년도로 돌아가면 너무 반드시 이걸 택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19살 아 어떡하지? 19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을 보다 19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근데 또 돌아가면 우리 딸을 못 낳지 않나? 이게 About Time 영화에서는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다시 그 얘기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던데 너무 진지할 수도 있지만 그 딸을 못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돌아갈래 그러면. 요새 뭐가 인기일 거예요? 요즘은 재활 통증, 그다음에 노인 관련 이런 과들이 좀 인기가 많아요. 재활 인기 있는 게 한 꽤 됐죠. 5, 6년 이상 됐죠. 예. 재활 더. 그 뭐 무슨 말 있지 않았어요? 무슨 진재, 뭐 정재영, 정재영, 네, 뭐죠? 영상의학과, 정신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 영상의학. 아 정신과인가 그게? 한때 정신과도 있었어요. 정신과도 있어요. G는 뭔데요? 진단 검사요. CT, 네. MRI, 깜깜한 방에서 모니터만 보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그 당시에도 막 이런 모니터였어. 되게 좋은 모니터였어. 진짜 하나에 1,000,000원짜리. 저 때만 해도 뭐 성형외과나 이제 안과 이런 게 피부과도 좋았었죠. 네. 영상이 저 한 15년 전, 20년 그때는 인기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 레지던트 한 명이었나 그 선생님이 혼자 다 모든 걸 판독했어. 모든 걸 막 맨날 씻지도 않고 머리 이렇게 길고 막. 10년 전에는 재활도 괜찮았고 그때 반짝 1, 2년 정신과도 인기였어요. 정신과가 괜찮았지. 1등 이런 애들이 원래 피부과를 많이 갔거든요. 병원이 아무리 커도 자리가 한두 개밖에 없어. 여자들이 보통 1등을 해요. 남자들보다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죠. 여자 1등은 거의 피부과. 여자 1등이 거의 전체 1등이에요. 그런데 일부 진짜 가끔 1등하는 누나들이나 1등한 형들 중에 외과나 내과 쪽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멋있어 보였어. 와. 4, 50년 전에는 전교 1등이 내과가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과가 미달. 내과가 미달이. 그래도 전통적인 옛날부터도 정형외과가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정형외과는 마초맨들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또 남자다운 애들을 뽑아주니까 동아리 모임에서 선배가 너 정형외과 가고 싶다면 너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주기도 하고. 정형외과 인기가 많은 게 어쨌든 개원하기도 괜찮고 사실은 의사 봉급도 높은 급이죠. 수술하려면은 수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수술 안 하고 이제 또 정형 내과처럼 그렇죠. 해서 그렇게 그 재활치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길이 있어서 아직도 인기가 좋죠. 수가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플린트 감아주고 하면은 10얼마씩 받고 하니까 진짜? 그 정도 되는 일단은 스케스를 대든 뭘 소모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형외과도 좋은 게 뭐냐면 정형외과는 응급 상황이라 다치면 무조건 정형외과 가야 돼. 가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는 정형외과에 가겠습니다. 저는 뭐 내과나 소아과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소아과 잘 어울려. 네, 소아과 잘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 성형외과의 어떤 그게 끌림이 곰돌이 소아과 있으면 대박 났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인턴할 때 성형외과는 사실 아무나 못하는 거였죠. 되게 멋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성형외과 교수님들이 약간 되게 샤프하고 잘생기시고 그때만 해도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 나 저거 하면 좋겠어. 저는 원래 이비인후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 이비인후과 픽스턴을 들었어요. 저는 원래 내과 픽스턴이었거든요. 근데 한 5월, 6월쯤에 성형외과에서 너 해볼래? 네, 그렇게 해서 성형외과가 하라는데 누가 노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잘못했지 뭐. 인턴 처음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종합병원 드라마 속의 의사랑 좀 다른 거야. 하루에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자는 걸로 한 일주일을 막 버텼어요. 그러면서 뭐 너무 많은 이런 걸 흉터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조금 후회했다. 의사 된 걸. 뭐 굳이 하면 내가 하던 거랑 완전 다르네 막 이러면서 아무튼 저는 인턴 때 조금 후회했어요. 1년차 때는 안 후회했어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멋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김영근 선생님이 안 괴롭히던가요? 다행히 저는 조금 라포가 좋았어요. 친했어요, 저는. 엄청 갈구실 스타일. 아니요. 영근이 형. 저는 의사된 이후에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의사가 된 순간에 너무 오래 걸렸다. 너무 늦었다. 거의 50 다 됐을 텐데.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뭐 다른 것도 해볼까 하다가 뭐 이게 전공도 바꿔봤다 결국 이제 다시
뭐 대학 졸업하고 다시 의대 들어가고 이렇게 한 건데요. 너무 늦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야 될 게 이제 또 있잖아요. 의사가 되는 게 1차 목표지 마지막 목표는 아니니까. 아우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 이걸 언제 끝내나? 그 순간 딱 한 번 잠시 고민에 빠졌었고 의사 된 이후에는 후회한 적은 전혀 없어요. 돌아오시니까 더 이제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아주 만족도도 높고 역시 나는 의사 아니었으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 보면 원장님이 만족도가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 진짜 만족도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일 조금 그냥 저 혼자서 힘든 거는 우리가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의지로 뭔가를 좋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결과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좋지 않을 때 아 내가 의사를 안 하고 차라리 그냥 다른 일을 했었더라면 겪지 않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좀 후회한 적이 있죠. 근데 왜냐면 이게 사실 뭐 기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일은 한번 흉터가 남고 흔적이 나오면 그걸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좀 그럴 때 또 저희는 또 성형외과 의사니까 사실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비스업이잖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환자분들한테 어쨌든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약간 진짜 말씀하신 그냥 이거 환자들 직접 만나지 않는 영상의학과나 전신마취 하시는 마취과 선생님들은 환자를 안 만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되게 선호하는 요새 젊은이들일수록 조금 그런 추세래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제 트러블이 생기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간혹 생기는 경우에는 좀 마음의 상처를 진짜 받고 그런 경우에 지금 후회하는 것 같아요. 다 지금 보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야 이거 잘해갖고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모발이식도 손기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트레이닝 과정이 궁금합니다. 경험이 중요하냐 재능이 중요하냐야 지금? 근데 공부는 머리냐 노력이랑 똑같은 질문이야. 똑같은 사실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느 수준까지는 노력으로 되지만 또 어느 수준부터는 또 재능까지 있어주면 더욱 좋은. 근데 이렇게 모발이식은 꼭 재능이 손이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아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 대신에 좀 눈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 눈이 좋으면 손이 따라가는 것 같아. 루페 안 쓰고 할 때랑 다들 지금 어느 정도 쓸지 모르겠지만 난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 내가 하는 걸 다 보니까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 것 같아. 눈이 더 중요하다? 눈이 손보다 빠르다? 뭐 이거처럼 손은 눈에 따라간다? 그리고 노력으로 된다. 근데 왜 의대에서 이제 본과를 들어가고 나서는 애들끼리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지 그러고 하면 나는 손재주 없어서 외과냐 외과라고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 네. 사실은 경험해 보지도 않고 애초부터 딱 버려버리는 애들도 있는 거거든. 맞아. 똥손. 자기는 똥손이다 그러면서 아예 안 하겠다. 가끔 있는데 근데 진짜 있긴 있어. 똥손은 진짜 손이 나쁜 애들한테 있긴 있어. 있어. 있긴 있어. 근데 흔하진 않아. 그냥 정말 내가 전체 의사에서 한 10% 안 되는 거야. 근데 극복할 수 있는데 그냥 애초에 나 머리가 좀 안 좋으니까 공부 안 할래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 같아. 그 예전에 유명한 의사 한 분 있어. 비절개 전문 병원인데 한 사람을 새로 뽑아가지고 4개월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본 수술을 처음 맡겼어. 200개 펀치했는데 200개 다 잘렸어. 짐싸를 그냥 갔대. 근데 뭔가 그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줬으면 그냥 200개를 해봐, 400개를 하가 아니라 자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잘 가르쳐줬으면 그래도 조금씩 극복. 그리고 문제는 그걸 계속 해봐야 되는데 계속 해보기가 힘든 거지. 똥손일 때 처음 사실은 비절개 200개 펀칭했는데 200개 다 잘리면 201개 펀칭하기 사실은 두렵지. 근데 한 개 한 개 옆에서 봐주면서 각도 봐주고 하나 보고 그러니까 200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고 뽑았는데 다 잘렸으면 뭔가 입사각이라든가 뭐가 달랐을 수 있지. 근데 한 개 하고 뽑아보고 한 개 하고 뽑아보고 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 지금 비절개 할 때 처음에 아무리 정리만 해도 우리가 10개, 5개, 20개 이렇게 해보면서 감 잡은 다음에 쭉 가지. 200개를 한꺼번에 하고 300개를 잘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지. 그렇게 보면 처음 가르쳐주는 좀 그치. 리드한 선생님이 사실 좀 이제 그건 있어. 진호가과에 대한 눈이 좋다라는 건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는 거를 보면서 얘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치, 잘못된 거를 확인하고 개선의 점을 눈으로 알려줘야 돼. 손은 내가 익숙한 대로 가는데 눈은 내가 익숙한 손이 잘못된 걸 알려줘. 모발이식을 한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특히 우리 성형외과에서는 처음에 그거 되게 쉬운 거잖아. 그냥 이렇게 되게 쉽게 그냥 머리 뽑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어려운 수술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수록 그 잘하는 선생님들이 왜 잘하는지가 보이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진짜 처음 하는 사람이나 배가 똑같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똑같지. 눈이 그래서 중요하다. 맞아.
그러면 뭐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 러닝 커브가 대략 어느 정도로 보는 거야? 그래도 혼자서 책임을 지려면 나는 5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어려운 케이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평균적인 케이스 하려면 뭐 한 2년 정도만 하면 뭐 한 100명 정도 하면 감이 오지 않을까요? 대략? 일단 시작은 저도 그랬고 한 6개월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케이스나 이런 거를 보려면 그래도 적어도 3년. 3년. 네, 적어도 근데 3년. 하나하나를 어떻게 임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100개만 했어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뭘 하고 배우고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 그 부족한 걸 본인이 느끼는 사람은 100개를 해도 1000개, 10,000개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 있다고 생각해. 처음엔 되게 막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노력하잖아. 지금은 약간 다들 좀 매너리즘이 있지 않나? 아니야, 네. 진짜. 이게 아니 왜냐면 아까 주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면 할수록 어려워. 그렇지. 그리고 성격이 꼼꼼해야 제일 돼. 중요한 거지. 맞아. 눈 이게 다 그 밑에 맞아. 나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보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되게 막 꼼꼼하고 막 진짜 강박적이고 딱 얘기만 해봐도 답답하다잉. 딱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술은 잘해요. 열 맞추는 거 좋아하고. 네, 막 양쪽 맞아야 되고 막 이런. 뭐 뒷머리도 두껍고 막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평균치로 하는 건 이제 다들 이제 잘 하는데, 이제 나머지 막 그 한 10% 5% 되는 그 어려운 케이스들을 이 결과를 평균치까지 올리는, 사실 이게 사실은 지금은 네. 어려운 거라서 다들 원장님들 다 그거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똥손만 아니면 된다. 근데 똥손은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많지 똥손은 안될 것 않아. 같다. 똥손은 많지 맞는 것 않아. 같아. 진짜 5% 우리 때 5% 10% 그냥 그 정도 미친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하질 않으니까. 네. 애초부터 반대로 내가 가요. 레지던트 하다가 그만둬. 쫓겨나든 그만둬. 어쨌든 똥손 나가 떨어지게 돼 있다.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 4년 해서 나왔는데 이제 결국은 수술 결과도 좋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 그냥 있어. 근데 이거 잘해갖고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어. 부인들이 성격 좋다고 얘기해? 주영이는 조금 들을 것 같기도 한데. 야, 나도 들어. 아니야. 야, 나 주영이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저는 다시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나는 제일 그 이상하다고 얘기 난 많이 했거든. 네. 나니까 결혼했지 얘기를 아내가 하는데 나는 약간 그러니까 말도 안 돼보다도 톡식하고 나도 약간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네. 있어. 네. 저도 집사람이 그래요. 야, 이 사람 이렇게까지 독했나 막 그런 얘기할 때도 있고. 정말 독한 놈. 난 안 독하다. 나 왜 거기다 집어넣어? 형 이상해. 네. 형은 독한 놈, 이상한 놈, 놈놈놈이네, 놈놈. 3, 2, 1 시작! 오이. 먼저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거의 똑같이 들었어. 저 거의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결승전 5개? 아니야. 리플레이 돼요? 여러분 아직 한 분이 맞히시면 그냥 세 명이 들고 멈췄어, 나는. 그러면은 홍준호 선생님 로고 나가. 그래야겠다. 결국 이렇게 됐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위로 선물. 나중에 리플레이 한번 해줘. 거의 똑같이 들었어. 그렇다고 홍준 쌤이 똥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아니야. 어렵네. 모발이식을 하면서 되게 장점이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이 급했어요. 책상 속에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할 때 저는 바닥에다 쏟아요. 쏟아가지고 쫙 펼친 상태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모발이식을 하면서부터 점점 싹 열어서 천천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모아 태산. 성격도 되게 차분해지고 인내심이 강한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서 저는 되게 좋아요. 정리하는 거는 제가 조금
좀 약간 강박적으로 했던 게 있어서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어. 깔끔한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걸 해서 잘 이제 맞았네요. 잘 맞았던 거는 맞아요.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냥 버릇이 생겼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예능이나 이런 거 TV 볼 때 헤어라인을 그쵸. 그것만 많이 보고 보이죠. 있어. 맞아요. 연예인들 머리 많이 보죠. 대중교통 탈 때도 좀 지하철, 그렇지 않아요? 지하철. 지하철이나 어. 할 때도 지하철 자리가 7자리잖아요. 두 명, 그러면 한두 명은 꼭 있어. 수치 좋은 사람이 그래. 있어요. 그거 많아요. 보면 진짜 그러네. 야 진짜 천만 시대가 네, 맞나 맞아요. 보구나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40살 됐을 때 고등학교 20주년 졸업을 했어요. 제가 네. 서울고등학교 나왔는데 강당에서 그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늦었어요. 그날 이제 수술을 늦게 끝나서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탈모가 많았던 거예요. 친구들이 되게 탈모가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 예 물반 고기거든요. 누가 물이고 누가 고기. 탈모인 사람 아닌 누가 탈모인 사람이 그러니까. 나타나는 뜻을 왜냐면 다 제 고객들이고 한자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사과드릴게요. 저희가 좀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치질 같은. 그러니까 약간 좀 오래 앉아서 생기는 약간 그건 그런 약간 게. 의대생 때 걸리지 않나요? 이식하다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또 빨리 끝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네. 좀 아무래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전 깨끗합니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깨끗하고요. 아주 맨질맨. 항상 들어. 깨끗합니다. 상상했어. 아. 손도 깎을 때 집에서 안 깎아요. 병원에 네, 가서 저도 집에 룻백 끼고 하고요. 이렇게 여드름 같은 거 하나 나잖아요. 음. 룻백 이걸 8배 끼고 여드름 이렇게 봐요. 거울로. 그러면 진짜 여드름이 이만하게 보이거든? 그러면 포셉으로 그 여드름을 봐봐 날 좀. 상상이 돼.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박혀, 블랙헤드가 박혀 있잖아요. 그럼 포셉으로 이걸 진짜 딱 잡아서 이렇게 꺼내는 걸 내가 스스로 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이렇게 쭉 딸려 나오는데 재밌겠다. 이건 아니에요. 실질보다 낫거든?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룻백 끼니까 환자를 저는 해줘요. 그치 나도 그렇지 않아? 수술할 때. 아니 수술할 때 네, 룻백 그렇죠. 끼면 네. 이제 막 이식하다 보면 여기 딱 블랙헤드 하나 박혀있을 때 하면 저희는 압출기를 따로 샀어요. 아예 여드름 압출기가 수술 세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어. 이게 이건 아닌데. 환자 그 필드에 만약에 피지 있으면 뽑아야 돼요. 그렇지. 반드시 그렇지, 뽑아야 그렇지. 돼요. 그렇죠. 뽑아줘요. 네. 이마 이런 데는 사실은 아니지만, 허락 받고 하거든요. 네, 저는 네, 이마에 피지가 있는데 이거 제가 자르니까 하고 네. 헤어라인 부분은 사실 네, 그냥 해요. 해요. 헤어라인 해야죠. 부분 허락 안 수술할 때, 받고 수술할 하고 때. 다 하세요? 예. 네, 그 근처도? 네. 내가 전 펜져 이마도 있으면 좀 해요, 사실. 되게, 이마. 되게 아끼는 피지면 어떻게 환자가? 내가 키우는 거였는데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약간 근데 저는 기분 나빠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 제가 할게요 하고 했는데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보다 자기가 집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아껴놓은 건데. 이것도 직업병이네요. 여드름 꼭 네, 짜주는 거. 네. 그리고 그런 꿈 안 꾸셨어요? 꿈에서 막 그 모낭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런 꿈 안 꾸셨어요? 모낭이 보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식할 때 그 모낭 네. 같은 게 막 네. 뭐 꿈꾸다가 막 그게 악몽이에요? 빌몽이에요? 작품인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런 악몽은 있어요. 진짜 비절개로 뽑는데 뒤에가 정말 없어. 정말. 너무 그 꿈이야, 듬성듬성한 그게? 꿈. 너무 듬성듬성한데 내가 뽑아야 돼. 막 그런 꿈이 있고. 어. 두 분은 그런 꿈도 많이 진짜 꿔요. 의사다. 그러니까 머리- 자면서도 막 고민하는 거야. 머릿속에 털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야. 성형외과니 정형외과니 피부과는 의사가 아닌 거야. 정확하게 뭐라 그랬으면 네가 거기 왜 끼니? 그 노력을 알까요? 그 사람은? 나는 최근이야. 요즘 가장 이슈가 큰 게 뭐야? 코로나 빼고. 의사 파업. 그치. 나도 의사잖아. 응. 난 단지 의대 정원을 10배 늘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3가지가 더 있더라. 이거 참 내가 알았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됐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 와이프가 한마디를 했어. 슈퍼 의사야. 얘가 이랬어. 너도 의사니? 많이 해. 너도 많이 듣지 의사야? 않아? 많이 듣죠? 저희 집사람도 중환자실 간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간호사가 보기엔 PS니 성형외과니 정형외과니 피부과는 의사가 아닌 거야. 정확하게 뭐라 그랬으면 네가 거기 왜 끼니? 저는 장모님이 어느 날 일하는데 손님 많아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모님도 나를 의사로 생각하는구나. 단체 여행을 쫓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5, 60대 어른들이 산악회에서 오시고 그다음 신혼부부가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나 혼자 간 거야. 물건을 막 이렇게 가방 내리고 올리는데 내가 다 올려주고 다 내려들었어요. 가이드. 그랬더니 나를 너무 예뻐하는 거야. 먹을 것도 주고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한 분이 오시더니만 너무 궁금하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갖고 저 의사예요? 그랬어. 그랬더니 의사? 그럼 뭐 소아과? 아닌데요? 저 모바디스크예요. 그러더니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더니 갔어. 근데 그 다음부터 나한테 단 아무것도 안 줬어.
왜? 그래갖고 얘가 힘들게 모은 돈을 모으고 여행을 한번 온 거라고 뭔지 생각하고 알았는데. 막 먹을 거 줬는데 아, 심지어 뭐 강남에서 개원한 모발이식 하는 의사래 아무것도 안 줬어. 예전 대학병원 있을 텐데 수술방에 딱 들어가서 마취를 했고 나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했던 일이 있었어. 문신? 어. 문신. 왜? 환자 왜요? 전날 수술 전날에 이제 RN여사들이 동의서 받고 뭐 수술은 어디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이제 보통 우리는 뭐 수술 CT나 MRI에서 그 정견이 어떤지를 주로 보거든요. 칼집을 여기로 쫙 넣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용꼬리 문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칼을 넣는 순간 용꼬리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 잘 끊으시면 되지. 근데 그 문신 아니 어디 절제하는 거 아니야 스킨을. 그래도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옛날에 우리는 PS가 문제. 우리는 스킨을 도려낸 다음에 문신이 붕 떠. 이건 째고 그냥 뻥이잖아. 이미 설명이 된 거고 네. 환자 전신마취 누워 있는데 꼬리가 잘린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잘 꼬매면 되지. PS 불러. 그래서 타고니 살이 잘 늘어나. 있는 거 땡겨서. 그러니까 문신을 피해서. 그렇죠. 근데 진짜 그거가 그 노력을 알까요, 그 사람은? 저는 이제 기러기라 시간이 많이 생겨서 그 음미체를 저녁 시간에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요가하고 2번 작곡하고 1번 미술하고. 나중에 뭘 하면은 내가 이걸 해야지 생각했더니 못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게 이제 버킷리스트죠. 이거를 아끼면은 전 좀 더 빨리 할 걸 생각해요. 되게 바쁘지 시간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작곡을 뭐 어떤 걸로? 큐베이스 뭐 큐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작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잘하시네요. 작곡 많이 했었어요? 큐베이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 알죠. 예전에는 볼링을 많이 쳤어요. 볼링 팀도 하셨죠? 예, 팀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못 가고 요즘은 이제 와이프랑 산에 많이 가요. 애들 데리고. 애들도 등산을 좋아해요? 애들도 뭐 저기 북한산 원효봉 이런 데는 다 올라가요. 좋아해요? 뭐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난 너무 싫었거든. 난 산을 왜 데리고 가는 거야 도대체. 애들 엄마들끼리 또 캠핑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캠핑 가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뭐 가족끼리 하는 건 그렇다 치고 2시간 정도 예를 좀 벼요. 그럼 주식 공부해야죠. 기업 분석, 재무제표하기. 아직도 배당우리? 이제 그거는 이제 남들이 적금식으로 은행에 돈을 넣을 때 나는 우량주를 사는 거죠. 10년, 20년 뒤에는 이제 나한테 뭘 줄 테니까. 폭락할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문제지. 막 사러 가야죠 이제. 바이든 네.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항상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막 빚내서 다 투자 그게 아니라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럴 때 환전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더 떨어진다는데?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 또 더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구나. 이게 더 떨어질 거면 못 사는 게 그럼 언제 될지 모르죠. 맞아, 그러니까는 맞아. 분할 매도 그래서 떨어져서 좀 사두다가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재미있는 거죠. 이러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막 떨어지면 오르면 너무 싫은 거예요. 못 사니까. 오르면 오히려 싫어. 싫어. 파란불 들어오고 막 뉴스에서 폭락이라 그러면 언제 들어갈까? 사볼까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미국 주식은 밤에 열리니까 해서 막 하면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기하고 난 나로서 그러고요. 망했어. 그거 하지 말라고.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어요. 그냥 참아요. 술도 안 마시죠. 뭐 당구도 쳐본 적 없죠. 담배도 안 하죠. 놀러도 안 가죠. 뭐 사람도 안 만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그 영화를 보는군요. 영화 좋다. 어제 아내와 뮬란 봤어요. 뮬란. 실사화된 거? 네. 그거 욕 엄청 먹던데. 근데 우리는 괜찮았어요? 그런 대로 디즈니스럽게 봤어요. 디즈니도 네, 보고. 저는 디즈니로 주식 몰빵. 예? 아니 디즈니 플러스 봐요?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왓챠를 사서 직원들이랑 공유해요. 맞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제 방에 이제 피아노 키보드가 있으니까 있더라. 뭐 좀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그냥 이거 끼고 쳐요. 그러니까 못 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띵땅띵땅 하면 뭔가 이렇게 그 중에 좋은 음이 이렇게 들릴 때가 꽉꽉 꽂힐 때가 있어요. 이 음 좋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조금 힐링이 돼요. 그 피아노 음 자체가 저는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래도 한 서너 번 정도 1년에 가까운데 지금은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잘 가시는군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시간 조졌어요. 오늘 저녁이 내가 논다? TV 봐요. TV. 아니면 뭐 만화책. 자, 김진호 선생님 BGM으로 이제 빠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과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의학 드라마. 최애 의학 드라마. 의사 캐릭터. 존경하는 의사.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조정석 님이 하고 계신 역할 있잖아요. 그 이익준 캐릭터가 너무 좋네요. 그 캐릭터는 물론 너무 판타지예요. 사실 너무 판타지 드라마고 의사들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판타지 드라마라고 하거든요. 너무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 우리 이익준 캐릭터가 최애 의사인 것 같고, 저는 최근이라 그런 것 같고 옛날에는 의룡이라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말 수술 잘하고 그런 의사 하나 나오는데 주인공 남자분 그거 진짜 멋있어요. 되게 멋있는 의사 캐릭터입니다. 닥터 K는 조금 너무 초현실적인 거라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닥터 K의 그 캐릭터는 그것도 만능인데 너무 실존 인물 같지가 않아요. 그거는 약간 북두이권 아시죠? 북두이권의 켄시로의 의사판 느낌이에요. 외모도 그렇고. 가장 존경하는,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저희 막내 부모부세요. 귀 재건술을 하세요. 태어날 때 귀가 없이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1000명이 1명꼴로 소위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에 구조가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귀가 없으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요. 귀가 이렇게 말려서 나오는 듯이. 근데 연골 구조는 없이 피부만 이렇게 말려서 오고, 청력 구조가 없어요, 안쪽에. 그야말로 뭐 웨이도 네이도 없고 고막 없고,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도 않아요. 보통 한쪽이 많고요. 귀의 구조가 없이, 귀의 외형의 모양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가슴 연골로 채취를 해서 귀 모양으로 깎고 정말 조각을 하고, 그 영향을 정말 지배적으로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래도 수술적인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공부의 영향이고. 닥터 하우스? 왜냐하면 그 캐릭터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분의 드라마 속에서 방대한 지식, 그러니까 단지 한 과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과를 다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야 그분의 진단의학과에 대한 그 전문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드라마라고 할지라도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금 내과 전문인데 본인도 닥터 하우스처럼 진단의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안 돼요. 한국에서는 어떤 한 가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삭감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 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불필요했던 검사였다라고 딱 그 판단이 내려지면 검사비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검사로 확진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그 닥터 하우스 같은 그 드라마처럼 진단의학과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기 쉽지 않은데, 그 친구의 꿈은 진단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의대생일 때도 내과 시험을 볼 때 내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걸 다 뒀어요. 보통 그렇게 방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친구 성적도 좋아요. 평소에 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내과 시험이 내일인데 수학과 책 보다가 내과 시험을 허투루게 보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동기 중에서 그 친구를 상당히 존중하고요. 드라마상의 그 캐릭터로는 닥터 하우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그 성격은 별로고 의사로서의 캐릭터는 닥터 하우스 좋아합니다. 의학 드라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의사 만화도 있고요. 제가 만화 애니메이션도 좋아해서 뭐 예전에 뭐 닥터 K 이런 것도 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많이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시즌2는 개인적으로 연애 관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시즌1이 저는 조금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하신 한 드라마 중에 뭐 낭만 닥터, 하얀 거탑. 하얀 거탑이 아마 일본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원래 원작은. 이게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한 드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예전 드라마에 대한 그 향수 기억이 더 좋아요. 예전에 우리 이재룡 씨 나왔던 종합병원. 네, 이재룡 씨 기억나시나? 뭐 이재룡 씨, 뭐 신은경 씨 나왔고, 그죠? 정광열 씨 나왔고, 구본승 씨 나왔던 거. 종합병원이 제 학창 시절 때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드라마가 우리 안재욱 씨 나왔던 거, 해바라기. 신경외과 선생님들이었죠, 해바라기. 그래서 거기서 아마 차태현 씨랑 김정은 씨가 이제 삭발했던 게 아마 해바라기였던 것,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희선 씨 나오고. 그때 당시가 제가 알기로 안재욱 씨가 20대였는데 그게 좀 안 맞아요, 나이대가. 굉장히 막 신경외과에 굉장히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높은 분이었던 거 제 기억에.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20대면은 뭐
인턴 레지던트 정도거든요, 사실은. 예. 병원에서는 조금 젊은 축에 속하는 그런 건데, 뭐 그 나이 때 워낙 연기력이 탄탄하시니까 조금 나이가 있는 배역을 맡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바라기 되게 좋아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가무성 씨가 주연했던 거 메디컬 센터, 흉부외과 의사들 얘기였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건 해바라기랑 메디컬 센터, 종합병원. 최애 캐릭터는 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 최근에 닥터스도 있었네요. 김래원 씨. 제 이름하고 주인공 거기 홍지호였거든, 제 기억에.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이제 멋있게 나왔던 그 기억이 남네요. 네.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저는 꼽으라면 그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를 좀 꼽고 싶어요. 굉장히 시리즈도 많고 오래됐고 거기도 아주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죠. 또 각 과마다 이렇게 그 선생님들의 의사들의 스타일도 다 다를 거고요. 물론 의료 환경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금 달라서 좀 뭐 그런 이질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의사라면 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 나중에 시즌 후반에 가면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요. 거기 그레이 아나토미에도. 아무래도 저도 성형외과 의사니까 좀 그런 부분들, 네, 그런 캐릭터가 좀 끌렸었고요. 그 외에는 뭐 거기 안에 로맨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부분이 훨씬 잘 좀 리얼화된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의사들의 공통된 특징, 두건, 크록스. 일단은 협찬은 아니고요. 저도 궁금해요. 두건 왜 이렇게 화려한 거 쓸까? 저희가요. 저는 보통 이거 그냥 일회용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있어요. 뭐 화려한 요런 이렇게 웃는 얼굴들 요런 거 써볼까요? 짜잔. 의미가 좀 달라지나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의사들 입는 보통 수술복들이 조금 색깔이 칙칙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좀 이렇게 화사하게 주고 싶다, 이런 이미지 쇄신을 좀 하고 싶다,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뭐 수술복을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모자가 그래도 비교적 저렴해요. 요거 한 15,000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20,000원 안 됐던 거 기억에. 산지도 사실 오래돼서 뭐 그 정도로 조금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요거 좀 화려한데 이때 사실 요거 살 때 좀 맞춰서 샀어요. 요 색깔이랑 노란색이랑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한번 맞춰봐서 샀고, 크록스는 그냥 뭐 제일 만만해요. 사실은 크록스가. 네, 제일 만만하고 지금 이거 사실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한 7년 전에 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좀 해지지도 않아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튼튼하고 뭐 제일 만만해서 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건 무늬를 제가 썼을 때 왜 화려하냐면 다른 것들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뭐 수술복은 뭐 피가 조금이라도 좀 한 방울로 튀었을 때 눈에 덜 띄는 어두운 옷을 많이 입다 보니까 단색이잖아요. 수술복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원장님들이 많으신 병원에서는 똑같은 색깔을 입으니까 자기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건 결국 뭐가 바뀌냐? 두건이었어요. 그래서 두건을 검색을 많이 했어요. 저 예쁜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뭐 한 7, 8개씩 사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모양도 다 다르더라고요. 두건이라고 어떤 획일화된 그 공통된 어떤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에서 사서 보면은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두고, 제 또 머리가 크거든요. 그럼 사이즈 라지를 사더라도 또 이렇게 작은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위에 또 뿔처럼 솟기도 하고, 그래서 산 거에 비해서는 실제 착용하고 사용한 것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나의 특징 혹은 내가 선호하는 모양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두건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하루 종일 이제 신발을 신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구두를 신을 필요는 없어서, 정장 구두는 아니어서 발이 그렇게 아프진 않지만 뭐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한 것이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수술복도 되게 편해요. 사실은 이게 뭐 헐렁헐렁하게 집에서 입는 편안한 실내복 같은 느낌이거든요. 편안한 옷을 입고 편안한 어떤 신발을 신고 싶은데 크록스가 신어보면 편해요. 또 크록스도 괜히 막 그 패션 아이템을 붙인 거 그런 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이 패딩이요 정말 더 말랑말랑한 크록스도 있고 아주 얇아가지고 그 어떤 완충작용이 적은 제품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어보는 것 중에 가장 두꺼운 거, 키높이도 돼요. 그래서 덕분에 가장 두꺼운 패딩을 갖고 있는 크록스를 신는 건데 협찬은 아니고요. 제가 다 제 돈 주고 사고요. 두건하고 크록스, 저도 크록스 신발 신고 있습니다. 크록스 제일 많이 신는 건데 협찬 아니죠. 그냥 편해서 신는 거고, 두건은 공부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살 때 조금 두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서 나눠드리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두건은 비싸지 않고, 요게 한 되게 비싼 두건인데 2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 두건은 왜 화려하냐면 이게 유일한 멋내는 거예요. 의사 이제 저희 수술복 맨날 유니폼만 입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두건으로밖에 포인트를 줄 수 없어서 그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두건들이 조금 화려하죠. 저도 두건 되게 좋아하고 많이 씁니다. 사실 크록스 나오기 전에는 저희 뭐 삼선 슬리퍼라고 하죠. 그런 뭐 이렇게 흔하게 보이는 그런 슬리퍼를 많이 신었었어요. 근데 크록스가 나와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발도 가려지고 통기성도 있고 좀 편하다 보니까 크록스를 신는 거지, 뭐 그게 특별히 저희가 의미가 있거나 뭐 협찬을 받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제일 편한 신발 신는다 이제. 왜냐면 저희가 수술 자체가 다른 수술보다는 좀 장시간 수술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그 그레이 아노토미라고 미국 드라마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다 옷은 수술복은 비슷한데 뭐 과마다 또는 뭐 의사마다 좀 이런 그런 두건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하죠. 제가 예전에 그 트레이닝했던 그 대학병원에서는 뭐 수간호사들은 이렇게 두건을 이제 노란색으로 사실 써서, 그러니까 막 수술방에는 다 마스크 쓰고 사실 옷을 똑같이 입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건을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대충 이제 멀리서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병원은 그렇대요. 이제 이렇게 두건에다가 자기는 뭐 의사, 뭐 간호사 이런 식으로 또 글자를 세워 넣기도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긴장을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례 때문에 개인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좀 이런 두건을 구입하시거나 준비하실 때 좀 화려한 색을 쓰지 않나, 이제 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모벤져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같이 만나서 좀 더 재미난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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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미치겠어. 의사 될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나만 정상인 거 같아. 아니야. 이거 일반인들이 진짜 많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는. 나 스스로 너는 왜 의사에 대한 적합하다고 생각해? 너 공부 잘해? 아무 공부 못하는데. 그럼 너 왜 의사 됐는데? 저 피가 안 무서워요. 근데 웃긴 일이 생겼어. 요즘 내가 피를 잘 먹어. 힘이 팍팍 들어간다. 아기가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바뀐 거야. 반사회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이제 환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 나는 무서워. 공포영화 피랑 수술할 때 피랑은 좀 다른. 달라. 맞아. 난 너무 다른데. 아니 왜 이런 사람 있어? 피가 너무 좋아. 미치겠어. 의사 될 거야. 아니 난 지금 처음 봤는데 이런 거 말고. 아니가 아니라 아니야 우리 싫지 않았다고. 우리가 피를 무서워해서 근데 피를 좋아하는 의사하는 사람이 피가 와 진짜 신난다. 이거. 내가 수술할 때 우리 환자들한테 프로포폴은 안 해. 근데 내가 프로포폴을 하고 엑셀을 했는데 이게 안 아픈 게 안 아픈 거. 왜냐면 특히 남자 수술은 이게 내가 자고 일어나도 모발이식이 끝나 있으면 할만할 것 같은데 이거 밤에 꿈에서 나타나는 그런 얘기. 기억을 다 하니까.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면 마취를 권할 때는 선입견을 갖지 마라. 위험하지 않는다. 근데 진짜 위험한 적 없었어? 한두 번. 그니까 나 이런 게 피를 무서워하지? 아니 뭐 별로 무서워. 그거 유리병 깨가지고 인대 나갔을 때. 전 제가 워싱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애기는 못해? 아니 이건 맞죠. 근데 이게 심해지잖아? 그러면 자기가 수술하는 걸 못해. 그래서 외과 의사가 수술을 못해. 그건 약간 정신과적인 문제인 것 같아. 외과 의사들이나 의사들이 너무 무정하다. 무정해야 돼. 무정하지 않으면 수술을 못 하시. 피가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아플까. 피가 났어? 뭐 그치. 이게. 과외시다가 피를 못 보게 되고 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포비아 생기는. 수술을 못 한다고. 저희 성형외과니까 못한다. 레이던트 할 때는 주로 이제 그 괴사된 몸들은 상처를 많이 보잖아요. 제발 블리딩 좀 피 좀 났으면 좋겠다고 막 얘가 썩었으니까 이게 치면
좀 피해서 공포영화보다는 나는 그런 이렇게 막 느와르 막 잔인한 영화 같은 거는 그런 데서 찔러서 나오는 피는 되게 무서워. 나는 약간 그런 고음으로는 약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 특히 만화에서 막 날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쏟아지고. 만화를 좋아해. 근데 여기 보면 나만 정상인 거 같아. 아니야. 그게 반바지 잡아줘. 네. 반바지 잡아줘. 정말 잔인했던 환자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목의 절반이 이제 그 자동차 유리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의식은 다 있지. 경동맥 안 잘려. 네. 근데 아직 주변에 있는 막 그런 것만 보였는데 사셨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그때 다 내려왔죠 뭐. 모든 과가 다 모든 과가 다 이해했어요. 내려왔. 본인 페니스를 아, 잘랐어.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 죄악을 끊어야겠다. 성적인 거를 죄악시하는. 어. 철근이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 보고 뽑아달라고 성형외과에서 뽑아달라고. 나는 없어요. 그런 그런 거. 건 없어. 나는 그냥 우연치게 본 거는 반통감. 간도 지나갔어. 철? 아니 칼. 저는 의사를 못하겠다.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여자애들이 머리가 그 시체에 막 닿는데도 모르고 막 하고 그래요. 밥 샌드위치 먹으면서도 하잖아. 차 앞에 두고 엎드려 자잖아요. 약 자체가 잘못됐고 바로 뭐 개선. 애도 힘들고 부모도 이제 진이 빠지는 거죠. 그 인터넷 찾아봐. 일반 병원은 어떻게 고르세요? 예를 들면 뭐랄까요? 발가락이 너무 아프다. 그거는 근데 사실은 저는 병원에 대해서 그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가까운 병원? 가까운 병원. 네, 가깝고 편한 그냥 가까운 병원.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있죠. 저희가 의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 물어보러 발가락 전문 선생님을 찾아라 했을 때 전문가들 집단에서 조금 더 소개받기는 좋으니까. 저는 그게 수술할 거 아니고 일반적인 질환 있잖아요. 친구 아버지가 당뇨래요. 근데 저 의사니까 야 좀 소개 좀 시켜줘라. 근데 그 가까운 병원 가서 그게 똑같잖아요. 약 쓰고 하는 게. 근데 심장 뭐 혈관이 막혀서 진짜 그 위험한 상황인데 명의를 찾아야 되면 우리가 열심히 또 수소문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질환은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병원. 저희 장모님 얘기인데 당뇨 오래 되셨거든요. 당연히 이제 가까운 병원 이제 가셨는데 네. 안 잡혔어요. 혈당도 200 이상. 그렇게 한 10년 막 계속 그러다가 너무 안 되겠어 갖고 대학병원을 모시고 갔더니 한 알만 딱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 싹 잡혔어요. 네, 이게 비슷한 케이스가 상담 실장이 작년 10월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동네 병원에서 약을 5, 6개월 먹는데 계속 안 잡혀서 친구가 강남세븐스 병원에 내과 교수로 있어서 보냈더니 약 자체가 잘못됐고 바로 뭐 개선. 힘들고 뭐야? 동네 병원 가지 말고 또 명의한테 아니요, 근데 그런 대학병원으로 다 많이 꼭 그래도 오랫동안 컨트롤이 안 됐고 우리 말에 되게 일관성이. 그러니까 일단은 좀 확인을 해보죠. 가서 예를 들면은 소아과도 좀 선생님마다 파트가 다르는데 전화를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보고 뭘 전문으로 하는, 뭘 위주로 하는. 예. 사실 뭐 평이한 거는 선생님 말씀대로 제일 가깝고 가기 편한데 다른 예약 잡기 힘드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좀 조금 팁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병원을 접근하기가 좀 편하죠. 뭐 전문 여부라든가 예를 들면 2년 전인가 제 딸이 이제 유리컵이 깨지면서 여기 인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형외과 의사니까 이제 몇 개 잘하는 병원 알잖아요. 근데 되돌아서 한번 성격을 해보면 만약에 다른 부모였다면 일단 얘를 아무 응급실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아 얘는 애니까 우리 병원에 해주세요. 그래서 어쩌다가 또 몇 군데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애도 힘들고 부모도 이제 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선 평소에 좀 그런 데를 좀 잘 알고 계시고 손가락 다 쥐었을 때를 뭐 우리 애가 아니 그냥 그런 건 아닌데 요즘 뭐 인터넷 보니까는 뭐 그런 게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항상 갈 때 무조건 응급실 가지 말고 무조건 피부과라고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 우리 애가 뭐 이런 데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좀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보는 것 같아요. 어디 갈 때 대략 이제 원장님 한 40대 정도 됐나? 뭐 나이, 이런 얼마나 됐는지 사실 그런 경력들이 뭐 밑에 조금 어린 분들보다는 아예 뭐 한 몇 년 하셨겠지 잘하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그냥 경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무심하게. 또 요즘 부모들은 다들 신세대 부모들이라 좀 선생님이 너무 권위적인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부모 말들 잘 들어주고 소아과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소아과 보면은 애기 엄마들 보면 일반 그냥 의사 아닌 분들은 오히려 어느 선생님이 잘한 데들을 하면 거기 엄청 몰리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 안에서도 몰리잖아요. 그 같은 소아과 안에서도 어떤 한쪽은 선생님은 한쪽은 터터져 있고 한 다르고. 선생님은 막 몇십 명 그쵸. 대기하고 있고 그러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이제 뭐 감기라든가 저희 애들은 진짜로 집 앞에 가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진짜. 반복 퀴즈. 저희 집 사람도 그래요. 그냥 동네 아주 허름한. 가서 어디서는 대기가 좀 긴데 괜찮으면 제일 빨리 그러니까 들어가고
부인께서 의사가 아니시죠? 다들 아니죠. 아니시죠? 네.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물어보잖아요. 뭐 애가 지금 뭐 열이 30 뭐 해서 빨간데 이거 혓바닥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찾아봐. 의사 아빠가 너무 무관심한 거 있지 않아요? 네. 저한테는 되게 무관심하다 그래요. 괜찮아 열나도 전 괜찮아 하는데 막 엄마는 호들갑이지. 우리 딸은 딸인데 찢어졌네. 2번이나 찢어졌어요. 네. 근데 의연했죠 또. 뭐 그냥 제가 옛날에 다녔던 병원 건물에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그냥 꼬매달라고. 저희도 첫 아이 때는 열이 오르면 열을 해열제를 줄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응급의학과 친구한테 전화해서 지금 갈까? 오지 마시고 해열제 한번 줘보시죠. 이렇게 해가 첫 아이라서 아마도. 지금 둘째는 그냥 해열제. 우리 애들은 막 샤워 코피가 막 팡팡 이렇게 터져도 그냥 괜찮아. 좀 있으면 멈출 거야 이렇게. 안 죽어. 참 서운해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서운해. 근데 간호사시면 저는 집단 좀 알아서 무양하죠. 아무래도 알아서 잘. 그렇죠. 아무래도 사모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거는 이렇게 병원 다니시다 보면 아까 장모님 말씀하셨는데 했는데도 계속 뭐 이게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선생님이 실력이 뭐 안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게 좀 합이 잘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기 케미가 안 때문에 맞아. 합 이렇게 한 3-4번 갔는데 좀 이게 잘 치료가 안 되고 그러면 그때 병원 한번 좀 이렇게 네.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전 그것도 좋아요. 그게 뭐 선생님에 대한 뭐 배신감 이런 걸 떠나서 저도 뭐 치과 같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계속 치료 받았는데도 자꾸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데를 가봤더니 또 금방 괜찮아요. 저는 근데 그 선생님이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워낙 이게 안 보이는 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론은 어쨌든 본인과 맞는 병원이 있다. 합이나 케미가 맞는 병원이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성격이 이런 스타일은 네. 1층 아니고 책을 보고서 공부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격이 못됐어. 못해가지고 남이 써놓은 책에 이게 글이 잘 안 들어와요. 다 타이핑을 쳐. 제가 또 악필이거든요. 이쁘지 않으면 또 안 보니까 폰트, 강경 뭐 이런 거 다 맞춰갖고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저는 족보를 안 보고 이런 스타일은 네. 1층 아니고 근데 한 번은 감염내과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 족보가 너무 골치 아파. 막 애들이 막 수백 장을 갖다 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성격적으로. 그래서 딱 정리 끝나고 엔터를 뽑았어.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뭐 몇 개 다 못 쓰고 꼴등하고 뭐 제시 봤어. 제시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어요. 한 번 더. 예과 때 한 번 보고. 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유급이라는 게 있어서 그 과목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과목 낙제하면 1년 다시 들어야 돼. 다시 처음 리스테이션. 유급 2번. 잘하니까. 우리는 정말 천사 같은 애가 있었어. 이름이 노란이에요. 노란 선생 때문에 졸업했어요. 진짜. 근데 노란이 맨 앞에 앉아서 늘 수업을 다 정리해. 그래서 시험 한 2-3일 전에 노란 판이 나와요. 근데 그 애가 친절하게 거기다 그 야마 표시라고 하는 중요 표시 같은 거 뭐 하나 둘 다 해놔. 그것만 다 외우면 사실은 평균 이상. 우리 학년에 노란이가 있는 거는 정말 특히 여학생들은 자기가 정리한 거 안 보이죠. 안 보여주죠. 근데 그리고 우리는 암기량이 너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의대 공부량 이렇게 네. 책 쌓아놓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기생충 보면 뭐 제시카는 뭐 해방 노래 부르는 것처럼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 10가지 하면은 이제 뭐 앞에 담배, 다. 뭐 고혈압, 당뇨 하면서 페라리를 타고 가서 이 기억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세계적인 족보도 있어요. 그 스칼프. 비칭을 음. SCALP 스칼프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게 스킨, 하나하나 뭐, 스킨, 에디폴스 티슈, 아포니로시스였나? 아포니로시스, 갈레아. 맞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호시탐탐 파트라슈 있지 않았어요? 뭐 호시탐탐 외워도 나중에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막 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 안 날 때가 있어. 의사는 의사랑 결혼을 많이 하지. 여자 의사 선생님 같은 거의. 경우에는 거의. 나는 조금 일찍 우리 와이프를 만나봤고 우리 와이프는 미술했어. 미술에서 몇 살 때? 20대 중반에 만나서 그 20대 초반 뭐였는데?
공부했나? 실수했나 보다. 아니, 나는 근데 CC를 해본 적이 없어. 와이프 만나서 거의 난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어. 그러면 의대생 때부터 사귄 거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쌍끌이라 그래서 둘이서 번다고. 근데 의사들 둘이서 벌면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더 많이 버니까 쌍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랑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도 되게 많지 않았어? 소위 이제 조건이나 이런 거 보고 뭐 이렇게 병원을 차려준다 이런 거를 뭐 옛날 시대 얘기지만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 그냥 간혹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의대생 때는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나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간지나지. 그냥 뭐 그런 자존심 좀 있었던 것 같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뭐 병원을 하든가 그런 게 나는 되게 싫었어. 나는 저도 그냥 20년 내 스스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50이니까 나는 이제 늦게 의대를 갔지만 현역인 애들 친구들 많잖아.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남자 의사는 가장 별로인 와이프가 의사야. 근데 여자는 제일 좋은 남편이 의사야. 이제는 제1순위가 여자 의사야. 누가? 남자 의사. 왜냐면 쌍끌이가 필요해. 페이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 옛날같이 많이 줄었으니까. 여자 의사들도 남자 의사를 요새 원한다고요? 늘 원했지. 아니 늘 원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은 여자 의사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좀 약간 사업가들 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 여자 의사가 많아졌어. 지금 몇 명? 50명이냐? 지금은 훨씬 늘었을걸? 절반 넘어요. 한 절반 가까이 됐다고 들었어. 공부를 잘하니까. 결국 돈인가 그러면? 현실적인. 근데 슬프다. 웃긴 건 우리 중에 그래 이런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이게 어떻게 의사랑 하나도 안 했어. 우리는 그래도 옛날 사람이잖아. 진정한 사랑을 아니, 잘한다고 아니 진짜. 끝날 것 같은데. 선생님은 몇 살 때 연애를 했어? 저가 레전트 3년차 때 만나가지고 2년 연애하고 그때 인기 많았다 그랬잖아. 아니 누가? 아니 이게 많았던 게 아니라 왜 그랬니? 집사람이 중환자실 간호사. 근데 성형외과가 중환자실 갈 일이 없는데. 욕창 드레싱하러 갔죠. 왜냐면 컨설트가 나오면 일단은 2년차가 가서 뭘 해야 돼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주 만나죠. 처음 보자마자 반했나?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고 어. 또 다른 간호사 통해서 이렇게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서 네. 적극적이다. 이게 소개해달라고? 소극적인 거지. 미국 사람이고 여러 간호사 다 있고 내가 필살기 몇 개 지금은 알아봤죠. 지금 알아도